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어, 광주가 계속해서 좀 악재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허그에서 부산,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확대 지정했네요. 정부 규제 지역에 맞춰 고분양가 관리 지역 추가 및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구, 남구, 서구 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죠. 근데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구와 북구가 추가되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야 뭐 원래 이렇게 전 지역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부산도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있었는데 부산도 전 지역, 대구도 전 지역, 광주, 대전 모두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되는 거네요. 물론 일부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 기장군은 제외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군의 일부가 제외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가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정부 규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허그는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 곳은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해제된 곳도 일부 있네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허그는 그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 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선정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정부 규제 지역과 일치시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고 했고요. 허그는 시장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 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네요. 21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21일부터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결국 확대된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확대되면서 광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분양가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공사들은 일반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들은 일단은 그 분양가 자체를 좀 높이면 뭐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도움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철거 작업이 시작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여기가 거긴가 보네요. 네, 학동 4구역인가 보네요. 내년 하반기 일반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대개 재개발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조합원 가격을 낮췄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 시행 계획 변경에 들어간 인근 다른 재개발 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조합원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가 제한을 비껴가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의 경우 후분양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화정 거기가 쌍촌동이었죠. 쌍촌동 힐스테이트도 지금 후분양 이야기가 났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사전 분양으로 돌렸단 말도 있었는데 봐야 되겠어요. 자, 지난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출과 청약 규제가 강화됐는데 그렇죠. 대출은 일단 LTV가 1주택 같은 경우는 50%, 2주택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LTV 0%죠, 0%. 네. 여기에 더해 분양가까지 묶이면서 보다 낮은 경쟁률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다주택 투자자들 수요가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역과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투자나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택자분이나 1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조정 지역 지정 효과 볼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조정지역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게 되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대출 자체가 여러분들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가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LTV가 50%로 떨어지게 되죠. 조정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취등록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게 되죠. 중과가 되기 때문에요. 네, 중과는 아니죠. 일단은 취등록세 자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리고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1년 6월 이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과가 심해지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분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35%의 기본세율이 나왔다. 그럼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55%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허그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지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팍팍하고 힘드실 건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지역과 관련되어서 조정지역의 지정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즐거운 성탄절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